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이랑 TYM 관련해서 영상 찍으려고 했더니 지금 현재 오전 3시 37분인데 딸내미가 자다가 지금 와가지고 옆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딸내미가 이제 뭐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동이랑 TYM 보고 있는데 대동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2023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보시게 되면 대동 주가가 저는 정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수출 데이터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그러면 농기계 쪽으로 계속 오더가 들어올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인플레 때문에 2022년도에 이 농부들, 미국에 있는 농부들은 돈 많이 벌었다는 거죠. 돈 많이 벌었고, 나이들은 다들 많고, 그렇다면은 소득도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캐펙스 투자, 농기계 많이 땡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트랙터 관련된 농기계들을 많이 땡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얘기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돈을 버는데 러시아 애들이 우크라이나랑 이제 싸움 박질 하고 있으니까 이 싸움 박질이 2023년도에 갑자기 중단이 되면 시장은 굉장히 이제 인플레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이 이제 갑자기 멈추게 되면 물론 이제 농기계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게 당장 그렇게 될 거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수출을 자꾸 이제 그 힘들게 하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 곡물 가격들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동이랑 이제 TYM의 좀 차이를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우선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 대동은 전환사채가 좀 남아 있어요. 한 80만 주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게 뭐 무리 되는 어떤 비중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새로 이제 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희석 요인입니다. 그리고 교환사채가 하나 있어요. 교환사채가 한 100억 정도가 있는데 단가는 한 12,000원 정도. 그래서 그 교환사채에 대한 어떤 우려, 뭐 여기 이제 80만 주에 해당하는 뭐 전환사채 정도 있는데 그냥 물량이 그렇게 부담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YM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음, 현재 미상환 전환사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 수출 데이터, 이 수출이 그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이제 트랙터 수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항기랑 콤바인은 국내만 쓰니까 그래서 이 트랙터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체 매출의 한 40%에서 5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대동은 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어차피 1위가 지금 대동으로 알고 있고 이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 매출의 트랙터만 보게 되면은 한 70% 이상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해외 수출이 만약에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 이 대동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증설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최근에 그 이항기랑 콤바인 라인을 캐파를 이제 라인을 전환시켜 가지고 캐파 증설을 지금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지금 지게차와 트랙터를 교차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변경을 했다 했고 이게 캐파가 40%를 확장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막 마무리되었고 실제 2분기부터는 숫자로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동은 이제 2023년도에 외형 성장 가능성을 캐파 증설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TYM은 증설 효과가 2024년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 조지아주의 4,000평 관련된 게 2024년 상반기 말부터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에 이제 숫자가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대동이 수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지게차 라인을 트랙터로 바꾸면서 트랙터 캐파 증설로 통해서 트랙터 수출을 더 준비를 이미 앞당겼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2023년도에
숫자가 대동이 좀 더 빨리 올라올 수 있겠다. 외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동을 플레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왜 보자고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 고민을 해보면 이 대동의 수출 데이터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있어요. 트랙터 수출 데이터가 이 대동 트랙터 수출 데이터인데 8701로 시작을 하고 지금 3분기 수출 대비해서 4분기 수출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냐라는 이제 고민이 생겨가지고 회사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했더니 수출은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국내에서 이항기 콤바인의 어떤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벼농사나 이런 걸 하는 거는 봄부터 시작을 하니까 봄에 이제 수출이 비중이 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대동의 수출 비중은 거의 한 7, 80%가 되다 보니까 이 수출 외형 성장에 따라서 3분기 대비 4분기 외형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다가 이제 다만 이제 마진의 경우에 왜 이렇게 GP 마진이 이제 그 4분기 때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느냐라고 제가 문의를 했더니 이게 이 성수기 시즌에 수출하는 이 판가는 이제 애기가 지금 얘기해서 이 성수기 시즌에 이제 판매하는 판가와 이 비수기 시즌에 판매하는 판가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수기 시즌에 판매하는 판가는 조금 더 저마진 국가에 많이 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형이 성장하고 있어서 4분기 때의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해서는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게 제가 대동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4분기 때 보통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때 매출이 감소해야 되는데 애기가 이불을 좋아해서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다시 끊고 찍으면 한참 걸려서 자야 되다 보니까 그대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기 때 대동의 매출이 4분기 때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 연도 2021년도 1분기, 2분기 성수기 때는 훨씬 외형 성장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요즘은 이제 수출 비중이 꽤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수기라고 생각했던 4분기의 외형 성장이 커지면 당연히 그거보다 더 커진 1, 2분기의 외형 성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4분기에 외형 성장했더니 1, 2분기엔 QOQ로 계속 성장을 했었고 2021년도 4분기도 외형 성장을 했더니 2022년도 상반기에도 외형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 4분기도 외형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출 데이터에 의거해서 대동의 외형 성장이 4분기 때 이어지면 2023년도 1, 2분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한 번 더 외형 성장이 점프업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러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농부들이 돈이 많다. 농부들이 돈이 많으니까 캐펙스 투자에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고 한 대동 그리고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트랙터 라인을 지게차 라인을 트랙터로 이미 이제 변경이 완료되어서 2분기 때부터 숫자가 올라올 수 있는 이 대동이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뭐 대동의 이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로 스마트팜이나 뭐 이 모빌리티 관련된 것들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메인 어떤 스토리는 아닌 것 같고 핵심은 결국 이제 농기계가 잘 팔리느냐 트랙터가 잘 팔리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출 데이터랑 그리고 이 수출 비중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대동이 좀 나아 보이고 2024년도 조지아 공장으로 이제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TYM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회사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이제 대동이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수출 데이터가 보시게 되면 수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대동의 그 외형 성장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에서 이 TYM의 수출 데이터가 증가할 수 있는 수출 비중이 증가할 수 있는 2024년도에는 TYM,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대동 이렇게 이제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갑작스럽게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2024년도에 TYM을 플레이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는 전쟁이 당장 종료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는 좋다. 그리고 미국에서 농부들이 돈이 많다. 그리고 4분기 때 수출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대동은 수출 비중이 TYM보다 높다. 그리고 대동은 어, 이 수출 비중이 높은 데다가 지금 증설을 완료를 해놨다. 이런 것들을 보류할 때 지금 현재는 대동을 플레이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옆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잡음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이불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영상 보셨을 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